여러분은 혹시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단숨에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꿈 많던 평범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충격적인 이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비극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언제든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강력한 경고등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많은 이들의 꿈을 부풀게 했던 달콤한 유혹, 바로 갭투자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 대한민국 경제사는 특별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닥을 모르고 내려갔고, 은행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았죠. 돈을 빌리는 것이 마치 공돈처럼 느껴질 만큼 쉬웠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향했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견고한 믿음은 단순한 희망을 넘어 마치 종교적인 신념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죠. 너도 나도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열망으로 뜨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갭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여러 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죠. 전세 보증금이라는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 내 주머니에서는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번듯한 빌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기회가 또 어디 있었을까요? 내 집 마련은 물론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까지 꿈꿀 수 있다는 환상에 많은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순식간에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은 평범한 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각종 언론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빌라왕, 오피스텔 부자 같은 성공 신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밤새 인터넷으로 정보를 뒤지고 주말마다 열리는 투자 세미나를 찾아다니면 나도 금세 수십억 원 자산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죠. 강남의 한 투자 세미나 현장은 마치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익률 55% 달성, 소액으로 건물주 되기 같은 현수막 아래 사람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강사의 말에 숨죽여 집중했죠. 실제로 갭투자로 큰돈을 벌어 예제차를 뽑고 번듯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담은 평범한 이들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렬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직장인 박 씨도 그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에 지쳐 퇴근하고 나면 잠시의 휴식도 반납한 채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관련 기사와 유튜브 영상을 탐색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자신도 언젠가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설레곤 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소액의 종잣돈으로 빌라 한 채를 계약했고, 이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두 채, 세 채, 점차 늘어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박 씨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야말로 영리하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낸 성공적인 임대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의 눈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성공의 환상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씨와 같은 수많은 이들의 무자본 성공 신화는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위험한 확장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박 씨의 눈에는 오직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 속으로 깊이 발을 들일수록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보이지 않는 균열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소액의 종잣돈으로 시작된 그의 투자는 이내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 사마 몸집을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려는 듯 타인의 귀한 자본에 기대어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아슬아슬한 방식이었으니까요.
빌라 한 채를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입한 뒤 그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빌라의 계약금을 마련하는 말 그대로 돌려막기와 같은 투자가 계속된 셈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난 빌라들은 박 씨의 장부에선 분명 자산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빌라 시장은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급하게 현금화해야 할 때 제 값을 받기 어려운 이른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늘 따라붙었죠. 마치 진흙 속에 파묻힌 보석처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박 씨를 비롯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빌라 시장의 본질적인 취약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3채, 4채, 10채, 숫자가 늘어나는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쌓여가는 책상을 보며 자신이야말로 영리하고 성공적인 투자자라는 확신만 키워갔을 뿐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며 세금 감면과 같은 달콤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박 씨와 같은 이들에게 더 많은 빌라를 소유할수록 더 큰 이득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었죠. 마치 앞길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으로 박 씨는 거침없이 빌라 숫자를 늘려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부동산 시세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다음 투자처를 물색하는 그의 눈빛은 탐욕보다는 성공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단 하나의 믿음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물결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 법이죠. 서서히 아주 미묘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서서히 거두어질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였지만 박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금리가 얼마나 오르겠어? 집값은 어차피 오를 텐데. 이런 안일한 생각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게다가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지어지는 신축 빌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자주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는 사장님, 요즘 전세가 정말 안 나가네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공실만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바빴을 중개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박 씨의 표정도 그제야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받아야만 다음 빌라에 잔금을 치르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곧 다시 좋아질 거야. 집값은 결국 우상향하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이처럼 박 씨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간과한 채 눈앞의 작은 변화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타인의 돈으로 지어진 그의 성공의 탑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확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더 많은 빌라, 더 큰 수익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그 미세한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거대한 파도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박 씨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애써 외면했던 미세한 균열들은 결국 거대한 파도로 변해 그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고금리 시대의 도래와 함께 모든 것이 급변했죠.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는 전세 대출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는 전세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빌라의 매매가는 전세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겨우겨우 찾아도 치솟은 금리와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에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계약을 해야만 했죠. 박 씨는 이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은커녕 새로운 빌라의 잔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수중에 현금은 없고 이미 다른 빌라에 묶여있는 돈은 빼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청 전화는 박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단순히 박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빌라 임대 사업을 확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는 임대 사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악의적인 임대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세입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법인과 명의를 이용해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였죠. 언론에서는 연일 빌라왕, 전세 사기라는 단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선의로 사업을 시작했던 박 씨 같은 임대 사업자들까지도 이제는 사회의 비난과 의심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는 싸늘한 질타는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죠.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들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온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위 현장에는 내 전세금 돌려줘, 죽고 싶다, 는 절망적인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법원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대사업자들의 파산 신청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박 씨 역시 결국 법원에서 파산 신청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가 수십 채의 빌라와 함께 쌓아 올렸던 성공의 탑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돌려줄 보증금도 감당할 능력도 없었던 박 씨는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망연자실한 세입자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갭 투자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개인의 달콤한 욕망과 우리 사회 시스템의 허점이 만나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도 저럴 수 있었다는 공포감이 몰려오면서 한편으로는 순진한 꿈을 꾸었던 임대사업자들의 좌절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금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고통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교차하는 지점이죠. 이처럼 빌라왕 사태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할 현실을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나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 허술했던 전세제도, 불투명한 빌라 시세, 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리에 대한 미흡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경고등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아픈 교훈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무너진 빌라 임대사업자들의 꿈과 전세금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세입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비극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아픈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번 성공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